현재 알트리아는 7%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회사 모두 지난 10년 이상 연속해서 배당금을 인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달민족 아이잭입니다. 담배 브랜드 말보로, 팔라멘트, 주를 들어보셨나요? 모두 알트리아가 보유하거나 투자한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미국의 대표 고배당주인 알트리아를 지금부터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리아의 현황판입니다. 현재 주가는 47달러 수준이며 최근 바이든 정부의 규제 리스크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배당 수익률은 7.3%가 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성장률은 9.1%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지난 51년 동안 계속하고 있으며 14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상승은 굉장히 더딘 편에 속하고 있지만 2020년은 5.3%의 놀라운 매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 성장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놀라운 점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순이익은 최근 5년 평균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티플을 보면 차익금과 가치평가 모두 에빗 방식에선 낮거나 저평가로 긍정적이지만 프리캐시 플로우에 빗대어 보면 모두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알트리아는 미국 기업이지만 그 뿌리는 영국이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름 필립 모리스가 1847년 시작한 담배 가게였습니다. 이후 사업을 확장하며 1902년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내 사업이 예상보다 못한 성적을 내고 있었지만 당시 미국의 1위 담배 회사였던 아메리칸 토바코 컴퍼니가 반독점 소송으로 인해 1911년 16개 회사를 쪼개지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 기회를 본 미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내 사업 판권과 이름을 사오며 별도의 필립 모리스 컴퍼니를 설립하였으며 지금의 알트리아 기업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다양한 마케팅의 힘을 얻어 미국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며 1983년 미국 최대 담배 회사가 되었고 말보로 브랜드는 1987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담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건강 이슈와 더 높은 배당 정책, 그리고 담배 이외의 다양한 사업의 적정 평가를 받기 위해 2003년 사명을 지금의 알트리아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2008년 미국 내 사업 부분과 이외 부분으로 분할하여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회사가 탄생하였으며 지금의 알트리아는 미국 사업만 영위하고 있습니다. 알트리아의 비즈니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전쟁으로 급성장한 필립 모리스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1970년 밀러 브루잉을 인수하며 밀러 맥주를 보유하였으며 이후 SAB에게 매각하며 지분을 그리고 또다시 AB 인베브가 AB 밀러를 인수하며 지금은 세계 최대 주류 회사 AB 인베브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때 미국의 식음료 회사인 제너럴 푸드를 1985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크래프트를 1988년 인수한 후 합병시켜 크래프트 푸드를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2007년 아트리아가 분할되며 크래프트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크래프트는 이후 2개의 회사로 분할되어 식품 부문은 하인즈가 2015년 인수합병하여 지금의 크래프트 하인즈가 탄생하였고 나머지 스맥 부문은 몬델리즈가 됩니다. 전통적인 담배 회사로서 주류 이외에도 담배 관련 제품에도 인수합병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액상전자 담배 회사 주랩스에 2018년 투자를 단행하며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 카나비노이드 회사인 크로노스 그룹의 지분 45%를 인수하며 대마초 관련 시장에도 진출하였으며 스웨덴 회사와 헬릭스라는 니코틴 패치 회사를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인수하였습니다. 현재 아트리아는 흡연 담배, 입담배, 와인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흡연 담배의 매출이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 대표 브랜드인 말보로의 매출 비중은 43%입니다. 2019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 초기 당시인 1, 2분기 매출 하락의 여파이며 3, 4분기는 작년 대비 동일하거나 증가한 비율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분할을 통해 미국 사업만 영위하는 아트리아의 매출은 말보로 판매처럼 미국 내 시장 상황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트리아는 일부 와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부분이 담배 제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제품들과 브랜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말보로를 포함하여 팔라멘트가 있으며 이 외에도 13개의 브랜드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자담배 붐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액상담배, 줄에 투자하였으며 걸걸형 제품으론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의 아이코스가 있습니다. 줄의 경우 지난 2018년 128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지분 35%를 보유 중이며 독립적인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코스의 역사는 1998년 어콜드라는 제품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완전 개별 제품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 2014년 일본과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아이코스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함께하는 아트리아는 제휴를 통해 2019년 말부터 미국 내 판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에서 볼 법한 파이프 담배와 시가도 판매하는 존 미들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 인수를 통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입담배는 우리나라에선 정말 드문 제품입니다.
미국에선 야구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며 US Smoke Less Tobacco라는 회사를 통해 8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해당 제품의 매출 또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전체 매출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밀러 맥주 회사를 인수하며 맥주 시장에 도전하였던 아트리아는 이번에 와인 사업을 보유하게 됩니다. 2009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토바코 회사를 인수하며 앞서 말한 입담배 회사와 지금의 차투 미셸 와인을 보유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의 매출은 인수 완료 이후 성장하였지만 2016년을 기준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는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매출 변화를 보면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담배 부분의 매출 증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입담배 역시 상승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와인 부분의 매출 상승은 2016년 피크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결국 지난 10년간 매출 상승의 힘은 주력 비즈니스인 담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담배 관련 매출이 급성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풀기 위해 담배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의 효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2010년 36.9%에 달하던 이익률은 2020년 52.2%로 50% 가까이 증가하며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흡연 담배 부분과 영업이익률이 비슷한 수준이며 이 담배는 전반적으로 17%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비담배 사업인 와인 부분은 2017년을 정점으로 하락하였으며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손실을 내며 마이너스 6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인 부분의 적자로 인해 2019년 대비 담배류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였지만 2020년도 전체 이익률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요 경제사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확연히 나타납니다. 분할 직후엔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트리아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PMI의 영업이익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러한 이익률 격차는 다른 모든 기업에서도 뚜렷이 보이는 차이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트리아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10년간 40%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단순 수치만 두고 비교하면 재팬 터바코가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2014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며 절대적인 영업이익률에선 2배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트리아는 7%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5.25%이며 2017년 한때 3.5%까지 하락하였지만 다시 회복하여 현재 7.3%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높은 수익률은 코로나19 여파로 주가 하락의 이유도 있지만 지속적인 영업이익률 상승과 작지만 매출 상승에 13년 연속 배당금 인상을 해온 이유도 있겠습니다. 경쟁 업체들과 비교해보면 배당 수익률은 평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현재 평균이지만 배당 성장률을 보면 아트리아의 배당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지난 3, 5년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필립 모리스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 이유는 두 회사 모두 지난 10년 이상 연속해서 배당금을 인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모두 코로나19 혹은 기타 회사 여건으로 인해 배당을 중지하거나 삭감하였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도 있고 5년보다 못한 3년 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지표는 배당 성향이겠습니다. 재팬 토바코가 배당 성향은 41%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임페리얼 브랜드가 가장 높은 9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알트리아는 75% 수준의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담배 회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당 성향은 높을수록 배당을 받는 투자자 입장에선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산업에 따라 투입되어야 하는 투자금 때문에 적정 수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트리아 역시 코카콜라나 P&G처럼 제조업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테크 기업보다는 낮은 투자 비용을 고려한다면 70에서 80% 수준의 배당 성향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투자금 이외에도 일부는 새로운 인수합병 및 혹시 모를 비상금 명목으로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배당 성장성에서 알트리아의 배당 성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영업이익률로 인한 현금 창출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배당 성향과 수익률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엔 아트리아의 리스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유명 스타들이 피우는 담배를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웠지만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건강 리스크에 아트리아의 판매 물량에도 지난 수년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2020년 실적 발표의 앞부분에 위치한 슬라이드를 보면 담배류 판매량을 2015년부터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보면 매년 연평균 1%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하였듯 2020년은 모두에게 어려웠던 시기로
흡연자들이 스트레스 해소 방식 중 하나인 흡연을 하기에 감소가 주춤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정체된 트렌드가 올해도 유지될지 아니면 다시 하락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바이든 정부가 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을 낮추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FDA가 규정하는 중독성 수준 이하로 니코틴 함유량을 낮추는 것입니다. 수많은 흡연자들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며 매년 금연을 위해 노력하지만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코틴 함량이 중독성 수준 이하로 내려간다면 사람들이 금연을 시도하였을 때 금단 증상이 덜하며 훨씬 더 쉽게 금연에 성공할 수 있으며 결국 담배 판매량 하락으로 인해 아트리아 같은 담배 회사들의 매출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트리아처럼 모든 매출이 미국 시장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니코틴 함량 감소로 인한 판매 하락 타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로 최근 상승하는 주가는 해당 뉴스로 인해 10% 가까운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앞서 다양한 투자를 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새로운 흡연 방식인 액상담배, 쥬에 투자를 2018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투자를 위해 투자금 전체를 차입하는 굉장히 리스크 높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16년까지 안정적인 순차익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2017년 순차익금은 상승하였지만 총 차익금에선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쥬에 투자하며 최근 10년 저점이 2016년보다도 3배 가까운 순차익금 상황을 보게 됩니다. 차익금은 결국 금융비용을 뜻하기에 2020년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도 줄여나가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차익금만큼의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이 현재로서는 없기에 레버리지 효과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니코틴 정책이 이번 주 새롭게 등장한 변수이지만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지 혹은 실현 가능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담배세가 세수입이 중요한 일부분인 것처럼 미국 또한 관련 세수입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실제 니코틴 함량이 낮아진다면 흡연자들이 더 많은 담배를 흡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오히려 매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로의 투자는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계속 합법화가 진행 중에 있는 대마초 시장을 염두에 투자한 크로노스 그리고 조인트 벤처 기업 헬릭스와 온 니코틴 패치의 성장성은 니코틴 정책과 건강 이슈 속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부분입니다. 7%가 넘는 고배당주, 하지만 담배라는 이슈와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규제 리스크, 그리고 재무 정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제2의 월급, 그리고 추후 안정적인 노후 연금을 위해 계속해서 배당주들을 분석해갈 예정이니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구독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